28일 후와 28년 후 시리즈에 스포가 있습니다. 28일 후의 속편, 28년 후 보고 왔습니다. 쿠키는 없고 크레딧 중간중간에 좀비 장면이 나옵니다. 연출이 흥미로웠고 캐릭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툭튀 장면들이 있고 머리가 뽑히고 내장이 나옵니다. 좀비들은 나체고 남자 좀비는 고관도 보입니다. 특정 좀비의 고관이 많이 큽니다. 배경음이 꽤 크고 반복적입니다. 28일 후의 인기 OST 인더하우스 이너하트비트는 이번엔 안 나옵니다. 28일 후의 짐도 이번엔 안 나옵니다. 제가 본 게 맞다면 전작의 인물들은 못 봤습니다. 영화 시작은 어느 지팡 안에 애들이 텔레토비를 보고 있고 밖은 터렛 좀비가 쳐들어왔죠. 가까스로 교회로 간 짐이라는 소녀는 성직자인 아빠에게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좀비가 되는 걸 보며 도망칩니다. 28년 후 제이미는 12살 된 아들을 좀비 사냥에 데려갑니다. 그들은 요새 같은 섬에 살며 주민들과 자급자족 중이고 제이미의 아내는 기억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죠. 살찌고 느린 슬로우 로우를 스파이크가 잡은 후 복귀하려다 알파 좀비와 수하들을 피해 어느 건물 옥탑에 숨습니다. 밤에 외딴 곳에 불이 보이고 스파이크는 뭔지 궁금해하지만 제이미는 모른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복귀한 제이미 부자는 사람들과 파티를 하지만 스파이크가 슬로우 로우 한 마리를 잡고 좀비 다리를 맞춘 것과는 달리 제이미는 아들이 거인 좀비를 잡았다며 부풀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핍니다. 그걸 스파이크가 보고 슬퍼하며 집에 돌아와 샘과 대화하다가 마을 밖 외딴 곳에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음날 스파이크는 제이미에게 그 의사에 대해 물어보고 제이미는 그는 시체를 모으는 미친놈이라 말합니다. 제이미는 스파이크와 말다툼하다가 스파이크가 제이미의 바람 상대 얘기를 하자 스파이크의 뺨을 때립니다. 당황한 제이미는 스파이크를 달래려 하지만 스파이크는 칼을 대며 저기를 보이고 제이미는 화내며 집 밖에 나갑니다. 스파이크는 엄마를 데리고 몰래 마을 밖을 나갔다가 위기에 처했으나 군인 에릭이 우연히 도와줍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우연히 임산부 좀비가 출산하는 걸 도와주며 좀비의 아이를 받게 됩니다. 출산할 때까지 엄마와 손을 잡고 교감하던 좀비는 출산이 끝나자 공격적으로 변했고 에릭이 좀비를 죽입니다. 에릭이 좀비의 아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순간 알파 좀비가 에릭을 죽이고 임산부 좀비에게 왔지만 그녀는 죽었죠. 빡친 알파는 스파이크와 엄마를 죽이려 했지만 의사 켈슨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켈슨은 죽은 이들의 유골을 쌓아 사원 같은 걸 만들었죠. 켈슨은 스파이크의 부탁을 듣고 엄마를 진단하지만 그녀는 안말기로 추정됐고 엄마도 본인 상태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엄마는 켈슨의 말에 따라 생을 마감합니다. 스파이크는 엄마의 육골을 사원 꼭대기에 두고 좀비의 자식을 자신의 마을 요새에 걸어두고 여행을 떠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아기를 거두고 뒤늦게 일을 안 제이미가 스파이크를 부르며 오열합니다. 스파이크는 여행하다가 좀비와 마주치고 화살로 하나하나 맞추다가 어떤 집단을 만납니다. 그들은 광기 어린 행동으로 좀비들을 무찌르죠. 이때 텔레토비 노래가 나옵니다. 그 집단의 리더가 지미 즉 영화 처음에 나온 꼬마였습니다. 목사처럼 옷을 입고 있으나 목걸이에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어 왜곡된 신앙심을 암시합니다.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평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분 좋게 볼 영화는 아니고 스파이크의 엄마도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군인도 못 막는 좀비를 웬 미친 놈들이 막고 중간중간 교차 편집도 있고 사냥할 때 화살에 맞은 좀비를 아이폰 광고 마냥 회전해서 보여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차 편집은 흥미로웠는데 나머지는 당황스러웠고 스파이크의 엄마가 갑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은 굳이 생각해보면 영화 내내 아일라는 고통스러워했고 정신도 온전치 않았죠. 그런 엄마를 보는 스파이크도 차라리 엄마가 편해지길 바랬던 게 아닐까 싶고 아일라 본인도 하루빨리 편해지길 바랬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좀 갑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스파이크는 하마터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고 좀비의 자식을 보냈기에 진짜로 마을이 위험해질 수 있죠. 엄마를 살리려 했지만 엄마는 죽었죠. 엄마 아일라는 아들이 겨우 데리고 나왔더니만 갑자기 좀비의 출산을 도와주다 죽을 뻔하고 좀비의 자식을 챙기고 켈슨에게 동의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은 트롤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성애를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휴머니즘을 주긴 하지만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에릭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제이미는 바람을 피고 아들을 때렸기에 마냥 좋은 아빠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들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스파이크의 첫 출정에서 군화라는 연설이 배경음으로 깔리는 장면과 뼈의 사원에서 평온해하는 아일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마을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아일라는 뼈로 가득 찬 심지어 언제 좀비가 올지 모르는 곳에서 더 평온해합니다. 28년 후의 속편 28년 후 뼈의 사원은 더 마블스의 감독이 맡아서 좋댔습니다. 28년 후 뼈의 사원부터 28일 후에 주인공 짐이 나온다고 합니다. 28년 후 뼈의 사원 다음 작은 28일 후와 28년 후에 감독 데니 보일이 다시 맡는다고 합니다. 데니 보일이 28주 후를 혹평했는데 저는 28주 후를 재밌게 봐서인지 28년 후가 더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은 28년 후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